반갑습니다. 자기돌봄TV의 공사부입니다. 오늘 주제는 알미인데요. 세부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제는 나는 나를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저 또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종교, 또 철학, 아니면 타인, 타인들의 어떤 관계나 아니면 타인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저 자신을 찾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공허했어요. 네.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의 어떤 자손, 형제, 자매, 이런 거 가지고는 저 자신이 누구다라고 규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미지들, 이거 가지고도 사실은 좀 답이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현인이 아닌 다음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매 관련되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걸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네, 믿음을 강조하고 집단을 강조했던 종교가 지배했던 중세에서 그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데카르트, 칸트의 시대가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인간의 이성을 믿게 되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 그리고 각각의 어떤 개인들이 어떤 사고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철학적으로 보면 실존주의고요. 그래서 실존주의가 결국에는 심리학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존은 나를 강조하는 철학적 사유입니다. 나.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나를 강조하는 실존주의가 사실은 이렇게 학문적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단어로 쓰이기가 조금 어려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관계 중심의 나라거든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이것이 너무 많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존주의를 이야기했을 때는 대단히 못 되쳐먹은 이기주의자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죠? 마치 그 산속에 앉아있는 무슨 은둔자이거나 이렇게들 오해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실존주의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체, 나로부터 시작해서 물질 세계, 나로부터 시작해서 영적 세계까지 확장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되는 나에 대한 어떤 코어가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강조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물질 세계, 우리가 물질 세계 지금 화성을 갈 수도 있고, 그죠? 전기차가 나오고 막 이러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정신 세계만 강조할 수 없어요. 공동체 세계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 세계와도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떠한 책임이나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돼요. 맞죠? 네. 그럴 때도 우리는 벽에 부딪혔을 때 다시 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영적 영역도 마찬가지죠. 죽음, 아직도 우리 해결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신이 있다 없다, 믿는 분들은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이고 안 믿는 분들은 없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은 확인된 건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영역에까지도 확장시켰을 때 벽에 부닥치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코어를 단단히 만들어서 다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인가의 학문적이거나 아니면 철학적이거나 아니면 삶의 기준을 잡거나,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매일매일 판단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그냥 삶의 본능이거나 아니면 시류,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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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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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해요. 그런데 그 사랑, 행복, 성공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지를 못해요. 각자 자기한테 맞는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는데 다 남들이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본능적인 거. 큰 차가 본능이 있죠. 본능입니다. 네, 큰 집이 본능입니다. 많은 음식 본능입니다. 화려한 거 본능입니다. 이거는 욕할 건 아니에요. 네, 모든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짝짓기를 하는 동물들도 보면 순놈이 엄청나게 화려하죠. 힘도 엄청나게 세죠. 그래야 종족 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의 본능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이 자리에서 실존하는 인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소명,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맞죠? 자, 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화두를 던진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네, 추계 시대를 살았던 소크라테스입니다. 여기서 추계 시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이나 부처님 이 두 분을 종교의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해서 대단히 신비한 어떤 반신 아니면 완전한 신 이렇게들 자꾸 오해들을 하세요. 아닙니다. 추기 시대에 살았던 4명의 선지자들은 인간 중심이었어요. 막연한 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 인간의 사랑, 인간의 자비,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예수. 다 이분들이 추구의 시대를 살았고 이분들이 축을 바꾼 겁니다. 신 중심에서. 물론 아직도 무슨 일이 있으면 돌부처한테 기대가지고 뭐 4.15씩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식은 사실은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네안데르탈인이 돌도끼 들고 다니던 거랑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신으로부터 인간으로 어떤 관심이나 주제 그리고 무게중심 자체가 옮겨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개인이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며 나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그거에 첫 번째 화두를 던진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독약을 마시고 사형을 당하셨죠. 그죠? 죄는 없었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돈도 받지 않고 받으면 아주 적은 돈을 받았겠죠. 네, 공자님도 그랬답니다. 네, 그래서 진리와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돼서 청년들을 선동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존 정치 세력한테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재판에 회부됐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2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유죄와 무죄만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한 30표 차이 정도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이 남았어요. 그때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심원들의 반감을 사겠죠. 그래서 오히려 압도적인 표로 사형이 결정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죽음은 아무 고통도 없는, 아무 감각도 없는 잠이거나 아니면 다른 세상,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피안의 세상,
그러니까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생각했어요. 아, 다른 세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에도 재판관이 있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소신을 다하고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을 오히려 상을 줄 거야. 그러니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자, 아까 전자의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죽음. 아, 고통이 없는 거야. 그러니 뭐, 그냥 무감각하게 자는 건데, 내가 굳이 나의 소신을 꺾으면서까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동료들이나 제자들이 도망이나 아니면 망명을 권유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실존적 삶의 태도입니다. 다 같이 죽자라는 것이 아니라, 네, 죽으면 안 되죠. 살려고 공부하는 거고, 정말 사랑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제가 죽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 소크라테스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정확하진 않지만 개념 정리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불안증에 빠져 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긴장하고, 경쟁에서 뒤떨어질까봐 한시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죠. 너 자신을 알라. 무지의 지. 네가 모르는 것을 알아라. 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의 기본적인 속성,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삶의 본능이거나 아니면 그냥 시류에 따라서 급하게 절대 남보다 늦어지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결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번뇌에 빠지고 망상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롤을 잡아서 우리가 그 롤을 따라가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건, 그리고 받아서 태어난 모습들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계속 화두를 던지면서,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 모르는 것을 채워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의 자세고, 이것이 이 불안과 그리고 이 경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명하고 아름다운 자세일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소크라테스, 이게 예를 들어서 실존주의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한테 소개해 주셔서 다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수련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도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